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배우 생활의 배우 김태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커뮤니티에 제가 공지를 했던 것처럼 Q&A를 진행할 건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질문 하나하나 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이동민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졸업인데 너무 설레고 긴장도 되는데 프로필 투어 어떤 식으로 많이 하나요? 배우님은 일단 저는 프로필 투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나 프로필 대행을 하는 인스타 계정을 찾아서 주소를 보고 새로운 곳이 있으면 돌리러 갑니다. 정말 바빠서 여의치 않을 때는 대행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제가 돌리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용지는 일반 A4 용지가 아닌 조금 더 딱딱한 용지를 쓰고 따로 파일 같은 건 끼워서 드리지 않아요. 그 어떤 조감독님한테 들었는데 그거를 버리는 것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를 함부를 해서 양면으로 사진이랑 경력을 넣고 프로필 투어를 가서 프로필 박스에 한 장 제출하고 옵니다. 그리고 영화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할 때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작사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소를 저장해 놓고 좀 주기적으로 돌리러 가는 편이에요. 연기 스터디도 많은 도움이 되나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물론 스터디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꾸준히 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어떤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한 모두가 동등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 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스터디를 하게 되면 매주 스터디를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뭔가 끊임없이 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치로 사용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우님의 연기 연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많이 보고 실생활에서도 캐릭터를 많이 관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캐릭터들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대사나 내가 하고 싶은 대사 같은 게 나오면 꼭 메모를 해놓고 대사가 외워지면 각 잡고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다 보면 또 이제 오디션도 한 번씩 들어오니까 오디션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촬영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지금 투입될 수 있는 단역 캐릭터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니셨으면 졸업 후에 어떤 식으로 시간을 활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졸업 이후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일단 졸업을 했다는 해방감에 좀 들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졸업을 하고 뭘 해야지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그냥 저냥 시간을 보내다가 어떠한 사건이 좀 계기가 돼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대학로 연극, 뮤지컬 지원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 작품에 캐스팅이 돼서 프로 무대에서 처음 연기를 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뭔가 상업극에 좀 회의감을 느껴서 여행을 갔다가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를 좀 배워봐야겠다 싶어서 연기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일부러 오전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아카데미 문 닫을 시간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같이 열심히 하는 좋은 동료들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프로필을 돌리게 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시간 활용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야 하루를 좀 길게 쓸 수 있고 밤에도 일찍 자게 되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을 활용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늦잠은 좀 피하고 새벽이 되기 전에 자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 김지윤님의 질문인데요. 배우님은 연기를 어디서 어떻게 배워오셨나요? 저는 일단 대학을 가기 전에 처음에 입시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배웠었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연기를 배웠었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연기 아카데미에서 연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제가 했던 입시 연기는 정말
극적이고 엄청나게 감정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연기를 주로 배웠었던 것 같고, 대학교에서는 이제 스타니슬랍스키나 샘 포르마이스너, 뭐 화학 반응, 고스트 엑서사이즈 이런 좀 고전 연기술을 배웠었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카데미를 다닐 때는 생활 연기를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쓰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여러 가지 연기들을 배웠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는 좋은 연기를 찾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해보고 그렇게 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촬영장에서 정말 많이 배워요. 선배님들이 하시는 연기나 그냥 제가 카메라를 하나 틀어놓고 독백을 연기하는 거랑, 영화를 예로 들자면 영화에는 시퀀스들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퀀스 안에 씬들이 있고 그 씬 안에 컷들이 있는데, 이러한 컷들을 순서대로 찍지 않기 때문에 그 호흡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인 컷들을 찍을 때 그 전 컷의 호흡을 이어서 연기하는 선배님들을 봤을 때 아, 영화 촬영의 메커니즘은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 스튜디오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줌 참는 연기, 게이 연기, 1년에 1000만 관객 영화 한 편 찍기, 넷플릭스 영화 출연, 촬영비 한 회 촬영 끝나면 바로 받기, 지정대사 10장, 상대 배우 NG 100번, 상대 배우 때리는 연기, 카메라에 머리 찍기, 손 연기, 상반신 노출 연기, 1초 대배우로 등장. 없다. 네, 나홍찌님이 배우님 항상 응원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응원 받아서 나홍찌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텔라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배우님은 처음에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운동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엔 또 음악에 관심이 처음에는 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엔 음악에 관심이 있었다가 또 미술도 좋아하고, 뭔가 그냥 되게 예체능은 다 좋았어요. 그렇다고 뭐 국영수, 뭐 과학, 역사 이런 공부들이 지루하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이, 뭔가 연기를 하면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람 저 사람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린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고, 저는 그걸 지금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해야겠죠? 연극영화과나 연기 전공이신가요? 저는 연극영화과는 아니고 저는 뮤지컬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연기 전공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연기 연습하실 때 대본을 어디서 어떻게 찾으시는지 노하우나 따로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영화 시나리오 통대본을 찾아서 읽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건 지금도 해야 되는 작업이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귀찮아지다 보니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서 좀 맘에 드는 대사를 따로 메모해놓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스텔라님 덕분에 되게 잊었던 게 생각이 났네요. 앞으로는 영화 통대본을 좀 자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어쨌든 우리는 글로 써져 있는 시나리오를 연기해야 되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이제 매체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시나리오가 잘 안 땡기기는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보지 않았던 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래야 뭔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스텔라님, 제가 잊고 있던 걸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리아에르님, 정말 처음에 경력칸에 적을 것도 없었을 시절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첫 작품을 따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거의 초반에 올렸던 영상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스윙퀴즈라는 영화에서 고정단역을 뽑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고정단역이라 함은 말 그대로 고정으로 많은 회차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좀 비중은 없는 배역인데, 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회차가 많은 이미지 단역?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운 좋게 저와 맞는 캐릭터가 한 자리 비어 있었고, 조 감독님 눈에 띄어서 그 오디션을 본 당일에 다른 대본을 받아서 1시간 뒤에 오디션을 또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강영철 감독님이랑 오디션을 받고, 또 그 다음 주에 강영철 감독님이랑 오디션을 또 받고, 그러다 결국 최종에서 그게 이제 스윙퀴즈의 만철이라는 역할이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만철을 연기하셨던 배우님이랑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제가 떨어지고 그분이 캐스팅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정단역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광국이라는 역할을 맡으셨던 이다윗 선배님을 보좌하는 역할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운이 좋게도 스윙퀴즈 당시에 배역 때문에 머리를 3mm로 밀었었는데 그렇게 머리를 밀고 프로필을 돌리러 다니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캐스팅 디렉터님을 만났고 또 정말 운이 좋게도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에 단역 하나가 땜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저를 보시고 영상 프로필을 달라고 하셨고 그냥 바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깜빵생활도 한 4회차 정도 출연을 했었고 그렇게 갑자기 필모가 2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정말 많은 제작사와 영화사의 프로필을 돌렸었고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를 뒤져서 캐스팅 디렉터님 이메일을 다 수집한 다음에 제 연기 영상이랑 프로필을 엄청 많이 보냈었어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운이 따라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슬아슬님의 질문입니다.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되게 힘이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질문은 배우님은 촬영장에서 대기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스태프분들이 다들 바쁘게 일하시는데 혼자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느낌에 항상 구석에서 대기했거든요. 대기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정보가 아예 없는 작품과 정보가 있는 작품의 자유연기 영상을 보낼 때 독백을 선택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촬영장에서 어떻게 대기 시간을 활용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드라마 촬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그냥 대기를 했었고요. 뭐 대기를 하면서 배우분들이랑 수다를 떨기도 했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긴 했었는데 드라마는 너무 좀 눈치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대기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대기 시간 때 촬영장을 견학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매일 촬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촬영장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배우는 게 많거든요. 느끼는 것들도 많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장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아직은 저도 촬영장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이제 피곤하거나 감정을 많이 쓰는 연기를 해서 쉬어야겠다 싶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컷을 위해서 쉰 적도 있었고 또 이게 잘 쉬어야 그 다음 컷을 찍을 때 더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컷을 위해서 쉰 적도 있었고 촬영에 들어가면 슛이 들어갔을 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스태프들은 쉬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가가지고 궁금한 거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고 딱히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의상팀이 됐든 분장팀이 됐든 평소에 되게 궁금했던 거를 저는 많이 물어봤었고 뭐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사실 또 친해지면은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게 될 수도 있는 분들이고 되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그리고 또 대기하는 다른 배우분들의 뭐 경험담을 듣는 것도 저는 재미있었고 저는 사실 간접 경험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이제 뭐 조언해 주실 때도 있었고 자기 경험을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실 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첫 촬영 때는 되게 많이 쫄아 있어서 그런 걸 잘 못했었는데 회차가 좀 거듭될수록 회차가 거듭될수록 좀 스스럼 없이 그렇게 잘 다가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장이란 곳이 내가 계속 꿈꿔왔던 곳이고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저는 좀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컷이 끝났는데 제 씬이 끝났는데도 계속 촬영장에 있는 걸 보면 어떤 조감독님들은 그러세요. 아니 가서 좀 쉬시지 왜 계속 여기 계시냐고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럴 때 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저 지금 그냥 견학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은 뭐 이제 그럼 조 감독님께서 그럼 저 진짜 신경 안 쓸게요 하면서 이제 진짜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그럴 때 편하게 그냥 촬영하는 거 견학하시고 뭐 거기 있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물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슛 들어갔을 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아는 작품과 정보가 없는 작품의 자유연기 준비를 할 때 어떤 걸 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웬만하면 상업 영화는 정보가 다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 프로필을 받고 오디션을 보는 배우들은 웬만하면 단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주연이랑 조연들이 캐스팅이 되고 어떤 감독님이 찍고
하는 기사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보고 장르물이면 그 장르에 맞춰서 자유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딱히 장르를 안 타는 작품이다 싶으면 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사나 아니면 생활 연기 같은 좀 편한 대사를 준비해가는 편입니다. 왜냐면 지정 연기를 보통 주시잖아요. 그럼 그 지정 연기에 웬만하면 임팩트 있는 대사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그 지정 대사에 웬만하면 임팩트 있는 대사들을 주세요. 물론 안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안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임팩트 있는 자유 대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장르를 타는 작품 오디션을 볼 때 그 장르에 뭔가 이런 단역은 하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캐릭터의 대사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회사가 없이 프로필을 내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이 됐을 때 물론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주조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단역으로 캐스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오디션을 보시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든 질문에 답변을 마쳤는데 저도 참 대답을 하면서도 되게 잊고 있었던 것들도 떠오르고 뭔가 옛날 생각도 나고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커뮤니티가 이게 원래는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그때부터 생기는 시스템이었는데 어떻게 좀 하향 조정이 됐나 봐요. 저한테도 생긴 거를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Q&A를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커뮤니티가 생기니까 그때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덜컥 커뮤니티가 생기는 바람에 한번 이런 Q&A를 진행해 보게 됐고요. 사실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제 답변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답변해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로 가고 있는 배우이고 제 주변만 보더라도 너무 다양한 길들이 있고 다양한 경로로 촬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경로로 회사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든 해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오히려 제가 힐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정말 힘들 때도 항상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힘이 많이 났던 적도 있었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아마 다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항상 좋은 피드백 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Q&A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슬기로운 배우 생활의 배우 김태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